자,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기회는. 첫 번째, 자, 시험을 보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 쓰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나에 맞는 펜을 선정하셔야 돼요. 요즘 그 일본의 Z 시스템, 지금 앞에 기술사님 쓰시는 거, 이런 볼펜을 상당히 많이 써요. 상당수가. 왜냐? 잘 써져요. 기술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펜이에요. 거의 다. 왜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나에 맞는 펜이 뭐냐? 글씨를 워낙 잘 쓰시는 분들은, 펜을 안 따지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펜을 잡아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게 내 손에 맞아서 딱딱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워낙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맞는 펜이 뭐냐.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분. 400분의 인내심을 키워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술사가 되고 싶으면 얘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험 조건이 이거니까. 근데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우리나라의 전문직 시험은 다 논술 시험이에요. 우리나라가 기술사 제도가 옆에 나라 거 갖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60 몇 년도에 도입했다는데, 자, 옆에 나라는 그 종목이 통합이 됐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분야에서도 잘라낸 게 아니라, 옆에 나라는 처음에 그렇게 잘라놨다가 꽤 오래전에 통합이 됐어요. 전기, 전자, 부문. 자, 기술사인데 전기, 전자, 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수가 확 줄은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사 종목이 80개가 넘는데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30개밖에 안 돼요. 거기는 1차 시험이, 거기도 4교시예요. 그 분야는 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교시는 발송 배정, 1교시. 자, 2교시는 건축. 자, 3교시 응용. 그리고 4교시 정보통신. 이걸 다 봐요, 거기는.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객관식.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리고 이제 2차로 가면 면접을 하는데, 잘 찍으면 되겠죠. 2차 가서 걸려요. 자, 세 번째 뭐냐? 답안지가 딱 있잖아요, 답안지. 초등학교 이거 그 노트처럼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답안지는 모두 14페이지짜리예요. 노트를 한 권씩 준단 말이에요, 노트를. 근데 답안지가 왜 14페이지일까요, 이게 왜?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간과 양인데, 시간은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든 표를 하든 8분이 가야 돼요. 8분. 8분을 넘어가서는 좋은 성과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답안지를 14페이지짜리 줬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 잘 보면 90점 이상 맞으면 잘 봤다 하죠. 아, 못 봤어. 그럼 50점, 60점이야. 보통이야, 그냥. 평균이지 뭐. 그럼 뭐예요? 7, 80점. 자, 그럼 14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에서 12페이지 정도 될 거야. 계산하면. 자, 10점 문제는 베스트 한 페이지. 25점 문제는 2페이지 반, 3페이지. 요게 이제 암암리에 그냥 깔려요. 암암리에. 자, 1교시가 10점 문제인데 10개란 말이에요. 13개에서 10개를 골랐어요. 자, 10개죠.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10개. 자, 2부터 4교시는 25점 문제가 4개인데 6개에서 4개를 골랐어요. 3번. 만약에 3페이지 써겠다. 한 문제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3이니까 12개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한 페이지에 8분이라는 가이드를 정해놨냐면, 그거는 제가 정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 된다. 자, 100분 중에 한 페이지에 8분 걸려서 1교시처럼 10페이지 썼어요. 근데 1교시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딱딱 쓰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이제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 페이지 썼다고 쳐요. 10페이지잖아요. 그러면요, 8분씩 10페이지니까 80분이죠. 쓰는 시간만. 자, 2, 3, 4교시가 3페이지 쓴다고 생각해요. 자, 8분씩 3페이지, 4문제니까 12페이지죠. 8분씩 12페이지, 96분이에요, 96분. 답안지 받아야지, 문제 골라야지, 생각해야지, 쓰기 시작해야지. 그러면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8분을 넘기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왜? 처음에 몇 문제는 막판에 몰리게 되면 그 시간이 누적 걸리면 막판에는 시간이 없어. 마음은 급하지, 써야 되지, 안 나가지. 뇌에서 자꾸 쓰라고 지시하는데 얘는 말을 안 듣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하여백, 땡!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프로 정시의 순발력이 뭐냐면 주로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 요거는 표로 외웠어. 요건 서술형으로 외웠어.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 답안지는 칸수가 모두 22칸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만큼 남았는데, 한 6칸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표로 외웠어. 표로 외웠는데, 한 10칸이 필요해, 10칸. 그럼 6칸이 있고, 4칸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쓸 때는, 넘겨. 또 쓰면 되지 뭐. 그런데 답안지 작성할 때는 내가 합격하려고 쓰긴 쓰지만, 100% 채점자를 왜 써야 되는 거예요? 채점자. 채점자가 보기 편하게 해줘라. 과거에는 그 답안지가 형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위로 넘겨, 위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돼. 그러면 표가 여기 쓰고 여기 쓰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으로 간다, 옆으로. 그럼 여기 표 쓰고 여기 표 쓸 거 아니에요? 채점자가 눈에 한눈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여기 보다가 여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 다 까먹죠. 채점자는 더 하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여기 보면 까먹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답안지. 그래서 표는 되도록 잘리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자, 이 순발력이 뭐냐면, 자, 내가 요 6칸 남았는데 표로 8칸을 외웠어. 근데 쓰긴 써야 되잖아요. 표를 일부 잘라 그냥 나머지만 쓸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로 외운 걸 서술형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프로라는 거죠. 순발력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해갖고 내가 표로 외웠지만 이거 빨리 서술형으로 돌려서 쓰면 잘리는 게 없잖아요. 표가 아니니까. 그런 답안지에 대한 남은 여백을 갖고 어떻게 내가 그걸 갖다가 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암기했던 그 내용하고 실제 답안지 여백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빨리빨리 돌려야 시간에 쪽박히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프로 정신의 순발력. 프로하고 아마추어 딱 보시면요. 아마추어는요, 결정적인 상황에,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아마추어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진정한 프로들은 평상시에 알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 가면 프로는 달라요. 위기 상황 가면 프로들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거죠.